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만 오늘 상황 봤던 신규 확진자가 500명이 지금 넘은 상황인데 네. 절반 가까운 그 확진자가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고요? 네, 동부구치소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3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519명이 나왔는데 절반 가까운 수치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신규 확진자 1,030명인데 여기 4분의 1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 구로 요양원에서 지금 코호트 격리가 돼 있는데 170명까지 누적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곳에서 감염자 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총 확진자 숫자가 761명으로 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자, 이게 지난달 27일에 처음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었었는데 네.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오늘은 또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소식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 환자였고 혈액 투석도 받는 그런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수감되어 있는 인원이 2,400명 정도 되는데 방금 나왔다시피 761명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지난 15일에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1차 그 밀접 접촉자들을 봤을 때 다 음성이 나와서 그때 좀 안도를 했었는데 2차적으로 이제 선제적 검사를 하자 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거의 5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이 전수조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다시 3차 조사를 했더니 233명이 추가로 확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또 대규모로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달 27일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교정당국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그렇고 이게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래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알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방역당국이나 교정당국이 조치를 하긴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혹시 짚을 게 없을까요?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조치 취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동부구치소가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구치소는 혐오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도심에 송파구에 떡하니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최신식 시설로 지었다고 자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2층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지어놨어요. 지나가다 보면. 법원으로 또 지하 통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눈에 띄지 않는 최신식 시설로 지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실내 시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야외에 어떤 운동장 같은 걸 갖추게 되는데 운동장도 없어요. 그냥 복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용자들의 밀도도 굉장히 높아서 2,100명이 조금 안 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400명 넘게 지금 수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 방에 한 7명씩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산밀 환경이 조성이 됐고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이 교정당국에서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 확진자 나왔을 때까지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달 초에 또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진단검사 실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에선 교정당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추가로 앞으로 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백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확보 물량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 그 CEO와 연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천만 명분이라고 합니다. 브리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분간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매 물량 확대와 함께 구매 가격은 인하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모더나는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셀 CEO는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3,600만 명분이지만 연내 모더나와 계약 체결 시 5,600만 명분으로 늘어납니다. 5,600만 명분으로 늘어나게 되면 1,000만 명분이 더 늘어나는 건데, 자 물론 이제 최종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저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이제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1분기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코백스를 통해서 받는 분량이 1차적으로 접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결정된 대로 모더나가 2분기 중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얀센도 2분기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마지막으로 3분기 화이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백신 개발 회사마다 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이하로 해서 이걸 보관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보관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한때 있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거 아예 접종 센터를 따로 두고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유통하는 과정에서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액체 질소 같은 그런 곳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온도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저온 냉장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냉동고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로 접종센터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곳에서 한 250곳 정도의 별도의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접종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구상인 것이고요. 나머지 모더나의 경우에는 영하 20도 이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보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모더나는 조금 더 낫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냉장고 시설에다가 보관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백신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유통을 하고 또 접종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신의 접종 계획은 물량이 확보되면서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직접 맞은 의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빨리 개발된 백신이라 주변에서 좀 특히 부작용이나 안전성 면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연구 결과도 그렇고 지금까지 맞은 사람들 뭐 저나 주변 반응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맞아오는 백신들에 비해서 부작용이나 안전성이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료진들 위주로 받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맞았을 때 뭐 하루 정도 가벼운 근육통, 맞은 부위 말고는 아무런 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주변에서도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건 저 의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어쨌거나 뭐 큰 어떤 이상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간략히 오늘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 당초 얘기했던 거랑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5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네. 9조 3천억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큰 덩어리는 7조 7천억 원 정도는 현물 그리고 현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1조 6천억 원은 융자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조 7천억 현물 지원에는 거기에 아시다시피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그런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임대료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는 이제 현금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용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고용직이라든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